인사해. 안녕하세요. 내 아이를 위한 작은 상담소입니다. 상덕수입니다. 저는 지금 53개월 남자아이와 25개월 여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보통 엄마입니다. 내하소에서는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생기는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공부한 내용을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민은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친구들과 잘 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아이랑 얼마 전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나 혼자 놀아, 아무도 안 놀아줘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이런 얘기를 듣는 모든 부모님들이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혼자 놀 때도 있나 보다 하고 넘겼는데 아이가 이런 얘기를 3-4번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아이한테 자세히 물어보니 친구들한테 놀자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상황이 좀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선생님께 그 상담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 얘기를 듣더니 이제 걱정할 필요 없다는 듯이 웃으시면서 다 잘 지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또래와 어울리지 못해서 걱정해야 될 상황은 절대 아니고 다만 혼합반이다 보니까 아이가 좀 혼자 논다고 느낄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와서도 뭔가 궁금증이 풀리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어쨌든 아이 입장에서는 또래 관계에 대해서 불만족을 표시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좀 더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아이의 사회적인 스킬보다는 또래 환경이 문제였다 였습니다. Peer Relations in Childhood 이 연구에 따르면 유아들이 성공적인 또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능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째, 정서성과 감정 조절입니다. 이거는 부정적인 감정을 느껴도 그걸 잘 조절할 수 있어야 친구와 잘 지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놀이 상황에서 자기가 화가 난다고 짜증을 내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면 다른 친구와 잘 지낼 수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적 이해입니다. 이건 마음 이론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는 스킬인데요.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욕구, 의도 등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의의 거짓말을 들었을 때 그 의도를 잘 파악하는 아이가 사회적 이해를 잘하는 아이입니다. 이걸 잘해야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반응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야 친구와의 관계도 더 좋겠죠. 마지막은 실행 기능이 있습니다. 이 스킬은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 컨트롤에 가까운 것 같아요. 어떤 목표를 달성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 감정이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체계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술이죠. 이 실행 기능이 부족한 아이는 반사회적인 행동을 보일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결국 쉽게 말해서 아이의 또래 관계를 위해 중요한 것은 공감과 절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게 1번, 그걸 바탕으로 자기 마음대로, 기분대로 하고 싶은 욕구를 절제하는 게 2번. 그래서 결과적으로 상대에 맞는 행동을 할 줄 아는 아이가 친구와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 아이가 이 능력이 부족한가 생각했을 때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다른 친구들에게 공감을 잘 하느냐, 이건 평소 아이 행동이나 말로 좀 짐작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같이 대화를 하다가 친구가 무슨 일을 겪었다, 예를 들어서 뭐 넘어지거나 뭔가를 잃어버렸다 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그래서 그 친구는 어땠을 것 같아? 라고 물어보면 속상했을 것 같아, 슬펐을 것 같아 이러고 그래서 너는 기분이 어땠어? 그러면은 마음이 아팠어 이런 얘기를 잘 하더라고요. 그리고 동생과 있는 상황에서도 동생이 뭐 넘어지거나 그랬을 때 동생아 너 이래서 힘들었어? 이래서 속상했어? 처럼 동생의 마음을 읽어주는 이야기도 곧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은 절제. 사실 저희 아이는 기질상 두려움이 좀 높은 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두려움이 높다는 건 조절이 잘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두려움이 높은 아이들은 항상 내가 이 행동을 했다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항상 하기 때문이에요. 즉 타고나기를 조절을 잘 하도록 타고납니다. 그래서 아이가 기관에서 아이들 사이에서 크게 모나게 행동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조절의 베네핏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니까요. 실제로 선생님도 학부모 상담에서 여러 번 그렇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인가 고민하다 보니 상담할 때 선생님이 언급하신 아이1이 혼합반이라는 부분에 주목해서 보게 됐어요. 저희 아이 반은 5세, 6세, 7세 이 혼합반이에요. 총 11명인데 5세는 저희 아이까지 3명, 6세 3명, 7세는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남자아이는 저희 아이를 제외하고 7세 형 1명밖에 없어요. 저는 처음에 어린이집에 입소할 때 남자친구가 없다는 것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찾아보니 젠더 세그리게이션이라는 이론이 있었습니다. 젠더 세그리게이션이란 만 3살 정도부터 아이들이 같은 성별의 친구와 놀고 싶어하는 성향, 더 나아가서 다른 성별의 친구와는 놀기 싫어하는 성향까지 포함합니다. 여자아이들은 빠르면 만 2세부터 나타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 모든 아이들의 공통적이고 정상적인 성장 과정 중 하나입니다. 성별 차이는 놀이에서도 많이 나타나는데요. 2가지 놀이를 예로 들어볼게요. 우선 rough and tumble이라는 놀이가 있습니다. playful aggression이라고도 하는데요. 한마디로 몸싸움을 하면서 노는 것입니다. 이런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은 또래와 상호작용을 하는 법, 감정 조절을 하는 법을 배우며 인지적, 사회적 발달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이는 주로 남자 아이들이 많이 합니다. 여자 아이들은 이렇게 몸으로 노는 것을 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기관에 같은 또래 남자아이가 없다는 것은 이 RT 플레이를 나눌 친구가 없다는 것이 되겠죠. 또 가상놀이 역할놀이에서도 남녀는 차이를 보입니다. 역할놀이를 할 때 이제 남자아이들은 싸움과 모험이 포함된 영웅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좋아하고, 여자아이들은 가족 내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재현하거나 여성스러운 옷을 입고 여성스러운 역할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남자아이들은 더 활동적이고 더 큰 그룹 안에서 노는 것을 좋아하고, 여자아이들은 서로 다 이야기를 하거나 2~3명씩 소그룹에서 노는 걸 좋아한다고 해요. 선호하는 장난감도 다르고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놀자고 했을 때 안 된다고 한 게, 같은 반에 이제 주로 누나들이 있으니까 누나들 입장에서는 남자 동생이 놀자고 했을 때 아무래도 싫었던 거였죠. 그리고 같은 나이대 아이가 너무 적은 것도 문제였어요. 여러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같은 나이가 아이들이 가까운 관계를 맺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Factors influencing friendships among preschool children. 이 연구에 따르면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모두 같은 나이대 아이들과 친구를 맺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남자아이들에게서 더 두드러졌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쉽게 알긴 어렵지만, 여자아이들은 주로 가족놀이를 하면서 아기 역할을 할 어린아이가 필요하지만, 남자아이들은 서로 신체적 놀이를 많이 하기 때문에 더 어린 남자아이들이 그 놀이에 참여하기 힘들기 때문일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연구 결과를 보지 않아도 놀이터에서 아이들만 관찰해도 5세, 6세, 7세 아이들이 수준 차이가 나는 걸 쉽게 볼 수 있죠. 저희 아이도 보면 이 영상을 준비했을 때가 5세고 지금 찍고 있을 때가 6세거든요. 그래서 6세에서 1살 차이 나는 7세까지는 같이 노는데 그 이상은 쉽게 어울리지 못하더라고요. 어쨌든 일반 어린이집에서도 우리나라는 5세가 15명, 6세가 20명이 정원이고, 미국도 찾아보니 만 3대가 14명, 만 4세는 16명이 정원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 반에는 5세가 저희 아이를 빼면 2명밖에 없습니다. 자기랑 잘 맞는 친구를 찾을 가능성도 적고 충분한 상호작용이 일어나기 힘든 인원수라고 생각해요. 물론 혼합반이 나쁜 건 아니에요. Children's social interaction with older, younger, and same age peers. 이 연구에 따르면 나이에 따라 아이들의 상호작용이 달랐다고 해요. 같은 나이대 아이들과는 친구 같은 관계를 맺고, 더 어린 아이들에게는 돌봄이나 도움 같은 행동을 많이 보여주었고, 나이 많은 아이들은 리더십을 발휘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혼합반에서는 나이대별로 이런 다양한 상호작용을 경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이런 개념을 적용한 사례가 몬테소리입니다. 몬테소리 교육에서는 한 반을 다양한 나이대 아이들로 구성합니다. 아이들이 다양한 상호작용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자연스러운 배움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처음 혼합반에 대해서 긍정적이었던 것도 몬테소리에서 혼합반을 한다, 이런 사실 하나만 단편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찾아보니 몬테소리는 한 반을 굉장히 많은 아이들로 구성합니다. 만 3세에서 5세 아이들 반은 24명에서 35명을 권장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어린이집 인원수보다 굉장히 많죠. 그럼 24명으로 잡아도 같은 나이당 최소 8명의 아이들이 있어야 한다는 셈이에요. 그 이유는 각 나이대별로 적절한 인원수의 아이들을 구성하여 사회적 발달이 잘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저희 아이 반은 혼합반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아이가 필요한 상호작용을 하기에 그렇게 이상적인 환경은 아니었던 거죠. 결론적으로 저희 아이 반에는 같은 나이, 성별의 친구들이 적었고, 그래서 자기와 관심사가 비슷하거나 성향이 잘 맞는 또래 친구들을 만나고 사귈 기회가 적었다. 그래서 아이가 불만족을 표현했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또래 남자아이들이 좀 많은 곳으로 기관을 옮기기로 결정을 내렸고, 현재 아이는 반에 동갑 친구 12명으로 구성된 큰 유치원으로 옮긴 상태입니다. 남자아이는 8명이고 그 중에 친하게 지내는 단짝 같은 남자친구도 생겼습니다. 이제 친구들이 안 놀아준다는 얘기는 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고민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